요즘은 젊은이나 어른이나 모든 분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목이 마르니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바로 조치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예쁜 저렇게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요. 일단은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쓰레기통 하나가 근 800만 원을 소요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놓을 수 있을까? 내 개인 돈이라면 쓰레기통 하나를 800만 원 들여서 2개에서 1,500만 원 이상 드는 예산을 했을까?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음식물 투입구라고 써있는 이 자동화 기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게 되면 2,700에서 2,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0만 원짜리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설치하셨는데요. 이 자원화 기기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그 자원화 기기가 지금 청전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군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2대를 갖다 놨는데요. 그거와 제가 우리 시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거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센터를 갔더니 우리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를 저렇게 풀에 담아 놓고 시민이 원하면 이제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기까지의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예산이 얼마 드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연 2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20억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저거를 퇴비화를 만들어서 사료화를 만들어서 무료로 준다? 20억을 드리고 그런데 자원화 기계를 썼을 때는 퇴비화가 돼서 우리가 비료 생산을 하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거리 창출도 되고 세액 수입도 받을 수 있고. 넘겨주세요. 저거는 지금 현재 설치된 모습입니다. 청정동 현대산업아파트 내에 2군데를 설치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 설치를 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이 기기는 시에서 책임질 수 없고 어떻게 주민 자체가 스스로 그분들이 설치하는 거를 가지고 위험과 협박을 합니까? 공문으로 관리사무소에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기기 자원화 기기를 설치한 이후에 그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우 만족이 많이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방하고 협박하고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 자원화 음식물 자원화 그 기계를 잘 활용하고 있고 매일 4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 24톤을 하고 있어요. 자원화를. 그럼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 많이 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봉투가 썩지도 않을 뿐더러요. 종량제 봉투 안에 봉투 검은 봉투, 먹는 봉투, 이 봉투, 종량제 봉투 하나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안에 봉투는 10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십 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자원관리센터를 갔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를 할 때 자동으로 기계가 비닐이나 이물질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원화 기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시민이 원하면 주민자치 예산으로 시민이 원하면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셔도 될 텐데 그냥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자원관리센터에서 봉투를 준비하고 있으면 각 읍면동에서 싣고 가잖아요. 읍면동에서 싣고 가서 각에서 읍면동에 설치를 해놓으면 음식물 봉투 파는 개인이 읍면동에 가서 우리 100장 주세요, 1000장 주세요, 500장 주세요 해서 사가지고 가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종업원이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 봉투를 사러 가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시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택배를 붙여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나 기간제를 모집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건 적극 긍정적으로 재래 창출 장려나 좋은 의견이네요. 연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깜짝 놀랐습니다. 557만 장 되셔서 550만 장 정도 팔려요. 읍면동별로 이게 한 개 동에 한 명씩 그런 지하철 필로는 좀 할 일 없을 수 있다. 몇 개 동을 엮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걸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청년동의 그 쓰레기 그 처리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보름 전에 그 내용을 알아서 정규 검토 분석을 해서 정규 검토 분석 보고를 받았고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 노원구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노원구는 그 음식 폐기물 처리실이 없어요. 노원구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쓴 거예요. 근데 제천시는 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얼마가 들어는지 모르지만 음식 폐기물 처리 자원화실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40톤 구였는데 현재 24톤 하고 지금도 자원화 시설에서 70개 가공률 70농가에 계속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시설.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 이걸 하면 이게 뭐냐면 RFID 방식인데 쓰레기를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돈 안 들어가요.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쓰레기 종량 봉투 사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시설 만드는데 한 10억 5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15억 5천만 원인데 해서 한 500군데 만들면 되는데 ESP 우리 수백억 들여서 만든 지금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없애나? 안 됩니다. 네. 예? 없애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충돌되는 문제. 또 그러면 공무부대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 RFID 방식을 다 버리면 그 무게가 딱 져서 개인한테 얼마를 내라라고 통보가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전자로 해서 전자칩으로 해서 다 그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 비용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사서 버리는 비용의 5배 정도의 돈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평균 5배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그럼 또 그것에 대한 부담률은 제천위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RFID 방식이 제천이 유독 추운 지역인데 추웠을 때는 또 가동이 안 되는 문제. 지금 청룡동 1원에 2군데 설치했지만 520군데로 확대를 하면 그건 냄새가 안 나나요? 냄새 납니다. 냄새 거의 안 납니다.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냄새가 난다고 노원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고 지금 의원님께 계속 지적하셨던 시민의 부재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그 환경을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다. 다만 그거를 선별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100%다 이렇게 안 되는 거. 다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민 의식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별개 문제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금 아파트별로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 2만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대도 2만 7천 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세대의 한 65% 정도 차지하는데 그랬을 때 개별 주택에 사는 사람과의 그 갈등 문제, 시에서 종합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있지만 제천시에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뭔가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아래 표식 방식이 따로 있고 자원화 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화 기기는 비슷합니다. 아니 내용이, 비슷한데요. 네, 시장님, 비슷해서. 자원화 기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물만 짜서 갖다 버리면 거기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말려서 돌아가면서 퇴비화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RF식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 수거해 가면 우리 자원화관리센터에서 사료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써보니까 첫째 냄새 안 나고 고양이가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불과 한 4, 5일 지나면 아니 3, 4일만 지나면 그 기계는 수거해 갑니다. 가져갑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어저께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 오고 주민들이 전화해서 이거 띠가면 안 된다. 이게 남의 건데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는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사든 시에서 뭐 몇 프로 보조를 해서 사든 그거는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뭐 100% 어느 동은 사주고 어디는 아파트는 안 사주고 이거는 저는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원구에는 쓰레기 자원화 센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노원구에만 음식물 자원화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룡 3동, 공룡 2동 그쪽 분들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 봉투를 사는 데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자원화 기계를 RFD 방법하면 돈이 들어간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대당 15만 원의 전기료가 있는데 아파트 세대수 나누기 n분의 1 하면 가구당 1,500원에서 1,700원 월만 내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도시미학과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 전체에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곳만 학교는 학교에서 자원하러 바로 가니까 문제될 게 없죠. 식방법을 해서 바로 가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그러나 원룸이나 아까 그 골목 이런 데는 지금 쓰레기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무조건 부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런 공문 보내고 이런 것보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또 좀 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또 음식물 통 이거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 음식물 쓰레기 통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산이라고 생각. 자산이죠. 근데 개인 집에 이렇게 음식물 통 60리터짜리 2개와 작은 거를 넣어놓고 셔다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음식물 통
외부한 실적을 보면 2016년, 17년도는 생략하고요. 2018년도에 10리터짜리 13개, 20리터짜리 26개, 60리터짜리 140개, 120리터짜리 66개 이렇게 해서 761만 3천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자기 집에다가 이런 음식물 통을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 내용은 제가 안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잘못했어요. 이 음식 여기는 120리터짜리는 5만 원이고 60리터짜리 3만 원입니다. 이거를 개인이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다는 거죠.